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다소 비가 내리네요. 어제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어제 이제 남부는 비가 많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서야 태풍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주의하시기 바라고 연휴를 앞에 두고 또 날씨가 이래서 좀 주식 시장과 같이 별로네요. 오늘은 증시가 뭐 지금의 날씨처럼 굉장히 흐린 하루였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고, 특히 오늘 외인의 대량 선물 매도까지 좀 겹치면서 대형주 섹터가 크게 고전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뭐 오늘만 아니라요. 어제는 뭐 워낙 HLB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는 이슈가 많았죠. 월, 화, 수 오늘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은 이슈를 몰고 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고 또 지수의 전반적인 대량 매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즉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를 아침부터 지금 개인들이 다 받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밀렸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 오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번 주 증시가 그랬어요. 월요일은 HLB 이걸로 그냥 H를 쓰고요. HLB 그리고 화요일은 또 HLB 플러스 신라젠 플러스 S셀트리온 계열사 이쪽으로의 거래 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블라방 단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에 뭐 참여하는 대다수의 뭐 기관 뭐 외인 뭐 할 것 없이 거래가 이쪽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외 소외되는 섹터 뭐 관련해서는 전혀 수급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수급이 없다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매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매도가 되는 부분을 개인이 받쳐놓고 매수를 하니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항상 원웨이 하락을 하는 장세는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급 먼저 보면서 체크를 할게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카페에 음성을 올려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가 이탈의 우려가 굉장히 강한 하루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오후 1시 이후에 프로그램에서 대량 매도가 또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붕괴를 할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들어와요. 이게 뭐 전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굉장히 또 수급적인 이 불균형에 의해서 좀 하락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원웨이 또 어제와 오늘 개인만 또 원웨이로 또 매수가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이 이 물려서 물타기가 되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물타기를 못하는 구간에서는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수가 아니라 좀 관망의 장으로 좀 보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제 IT 섹터에 수급은 들어왔지만 그 수급은 미미했던 하루예요. 미미했던 하루고 전반적으로 매도가 강했던 날에 소수 자금이 뭐 특정 종목에 좀 유입이 됐고 운송장비 부품 쪽에는 에스모가 오늘 흐름이 좋아서 이쪽에 대부분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이따 뭐 시장을 보겠지만 오늘 에스모라는 종목의 거래 대금은 뭐 시장 타에 그걸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거래 대금을 보면 일단은 8천억 거의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거래량이 4억 주가 터졌습니다. 4억 주가 평소 대비 10,000%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공략을 아예 안 했습니다. 뭐 오전부터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대주주도 누가 누군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냥 매매를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놀이터가 돼서 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오늘 시장의 모든 수급을 쌍글이 끌고 갔던 이 주체가 에스모였다라는 점은 오늘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일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1.5%, 1% 이상의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은 애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의 요인은 이 제조업 PMI가 2개월, 2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한 점, 그리고 유럽도 추가적으로 최저를 갱신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이 무역 분쟁의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라고 해서 하락이 깊어졌고,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증시 자리가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제 조정을 툭툭툭 받고 나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라는 말로 시장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조 3천억의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1000억, 1300억 가까운 매도세가 이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전일 시간 외에 몇 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 그리고 10월 4일날 사전 미팅 있어요. 사전 4일, 그리고 5일날 실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도, 목요일날도 이슈가 좀 금요일날도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금요일날 비중 축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량 매도 하든지, 이제 이벤트가 좀 뭐 남아있다 하더라도 뭐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꼭대기에 꼭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이 났는데 경기 북부 쪽이긴 하나 이런 부분이 저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열병도 죽지 않았다. 단 강한 종목 위주의 상승이 진행될 거예요. 아니면 바닥권에서 완전히 이슈가 새로이 터져 나온 종목, 아니면 대장주만 가니까 철저하게 소외되는 종목을 하는 것보다 강한 종목 위주의 트레이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수급이 없었어요. 전부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졌고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모, 그 다음 시장이 자금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 장세라는 거죠. 개인의 장세. 그래서 엇박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엇박자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당할 수 있는 이 엇박자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치 테마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요. 오늘도 안철수 쪽 종목을 매매를 하고 또 매수를 해서 넘어가고요. 황교안 관련해서 지지율이 20%를 회복했다라는 점이, 네, 황교안 관련주도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어제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주는 일단은 좀 제외를 할게요.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놓고, 네,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이슈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자율주행 등 미래차에 내년에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일 상한가를 간 거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아는 세력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먼저 올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말 그대로 주가는 말 그대로 이제 뉴스보다 빠른 거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런 현대그룹에서 스타트업에 150을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네,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기한 20%대 회복, 돼지열병 추가 확진, 근데 미등록 농장이었다 라고 해서 좀 파장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 먼저 보고 좀 넘어갈게요. 해외 증시. 일단 아까 나스닥 미국 위치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경우 이 시점에서 다이버전스가 터지면서 좀 불안한 요인이 좀 있어요. 불안한 요인이 좀 있는 가운데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박스권 하단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를 오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뭐 지지를 해주면 지지를 하는 거고, 또 깨면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예단을 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장기 추세대로도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는 항상. 그래서 잠깐 빼고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지난 10월 무역정쟁 초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비중을 철저하게 줄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0월 10일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아요, 모습은. 이렇게 보고, 코스닥도 뭐 그렇죠. 자, 바로 종목 보면서 갈게요. 일단 HLB나 신라제는 종목에서 다 제외를 하고, 써니전자 먼저, 안철수계 써니전자. 일단 써니전자 관련해서 일단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일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보고, 어제는 페이크성 음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9일날 책을 출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5,000원대까지의 상승이 유효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한번 노려봐도 지금의 자리까지는 무방하다.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KC피드, 이제 최근에 얘도 써니전자와 비슷하게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900억짜리의 장대 양봉을 뽑고 지금 3음봉의 상태를 오늘 만들었다가 양봉 마감을 했는데, 다크호스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돌려서 양봉을 세워준다면 얘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왜? 시총이 적은 종목이니까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교안 관련 EXT 이 다크호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시세가 12%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보이고 갈 확률이 높고, 한창 재지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추세 돌리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오픈베이스라든지 오늘은 따로 안 봤습니다. 오늘은 따로 안 보고 이거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관심주로 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키스트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스윙으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3,000원 미만까지는, 이 라인까지는 스윙으로. 그리고 ABL 바이오, AP 시스템, ABL 바이오 오늘 많이 빠졌죠. 지금 어제 한 5% 상승 이후에 오늘 그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더 안 빠지기를 바래야 될 걸로 같고, 이 추세를 아직은 제대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제일 개인적인 바람은 박스권 만들고 횡보하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주기를 바라야 되고, 직전 이 구간에 똑같은 구간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홀딩 앤 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AP 시스템 조정을 보이는데 최근 기관계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봐야 되고, 여기서 하락폭이 깊어졌을 때 1차적으로는 이런 구간이나 지금 지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서 이 위의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또 밀렸다가 이 하단 박스에 와서 막판에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즉 차트 안에서 휩써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예상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나 이 주가 자체가 흘러내릴 때는 급락도 나와요. 그럼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24,000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하단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이 하단 추세 때, 이거는 시장이 완전 급락했을 때 나오는 추세 때 붕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땡큐라고 하고 받아야 되고요. 이 아래는 다 매수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완전 보수적 관점에서 매매한다면 급락 나오면 여기 있는 120일선 아래에서 매수면 네, 거의 한 달 안에 수익 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AP 시스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 트레이딩 하고요. 나무기술, 화천기계, 나무기술 어제 수급이 나왔고 오늘 약간의 흐름인데 이제는 다시 매수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AI 이슈가 터지면 강하게 갈 거라 이것도 매수 타점이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추세 때 안 깨면 이거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매매했던 게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매매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시간 외에 좀 아까 확진 기사가 나서 그러나 추가 확진이 나서 시간 외의 흐름이 좀 좋은데 오늘은 이거를 이 하단에서 공략을 해서 이 구간에 매도를 하고요. 여기서 사서 다시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공략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급 시장에서 체시스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이제 얘가 조금 더 호가가 좋아서 얘를 공략을 했는데 지금 대장급의 종목으로 보여줘요. 대장급의 종목으로 보여주고 대장급의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를 착안을 해서 금요일도 다시 공략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갭 뜨면 얘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가급적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체시스도 마찬가지죠. 체시스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이제 1차 파동 쌍봉 찍고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고요. 11선이 생명선으로 보이네요. 11선 깨질 때까지 네,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백강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 다 팔아먹었어도 세력이 한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력도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수적으로 이제 6,000원 선까지 반등을 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여요. 6,000원 이상 이렇게 일단은 보고 그 다음 스윙 종목은 뉴트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시장 영향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 풍국주정도 마찬가지죠. 풍국주정도 마찬가지고 JNK 히터는 그나마 풍국보다는 좋아요. 그나마 풍국보다는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테마로 서지 못하고 있어서 내 수소가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대우부품은 어제 시간 외에 좀 오르고 오는 시장에서 좀 상승을 했는데 얘는 전량 매도 처리를 네, 오늘 이 구간에서 다 했습니다. 이 구간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차트 모양이 지금 안 좋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초록뱀 같은 차트라고 볼까요? 초록뱀. 네.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가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간 외에서는 대부분 약간의 상승을 보이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에 반등을 줬기 때문에 한번 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다시 봐볼 생각이고, MS 오토텍은 시장 대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 매도 구간에 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밀렸다가 쌍바닥 만들고 갈 수 있어서 얘는 매도 처리를 하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그래 준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그 가다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KC텍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 쌍봉 여기를 강하게 돌파 못했으니까 얘는 포트에서 제외할게요. 좋아도 매매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나온 미래차 관련해서 투자 관련한 자율주행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라닉스는 오늘 트레이딩 하다가 약손절을 좀 했어요. 시초가에 원래 들어가려고 보다가 놓쳤는데 여기서 돌파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돌파가 안 돼서 여기 밀렸길래 반등시 바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얘는 조금 위험한 구간에서 빨리 좀 매도를 처리를 해서 다행이고, 종목이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얘가 한 800억 될 거예요. 800억인데 오늘 거래대금이 800억 터졌다. 시가총액이 적은데 이 세력이라든지 이런 주변인의 의한 휘둘림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눌림에서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코리아 FT도 오늘 음봉 떨어졌죠. 그래서 눌림을 봐야 돼요. 오늘은 아니고요. 태성 엘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다 떨어져서 충분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는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시장 영향으로 다 밀린 것 같습니다. 여기 밀렸기 때문에 이 캔들이 안 좋아서 이거는 당분간은 또 안 보려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음봉 미루면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얘는 그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캔들 잡으면 아래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에코마이스터, 인디에프,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신고가를 향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 종가 베팅도 고려를 했는데 시황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시황이 나스닥이 분께 한 번 정도 강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황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금요일 날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협주 에코마이스터 부산산업도 있고 많은데 일단은 철도주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갭을 들어서 1차 파동이고 이제 2차 갭을 들었는데 오늘 미사일만 발사 안 했으면 이 갭에서 이게 2차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협주를 봐야 되고, 일단은 금요일까지 보고 일요일은 좀 보수적으로,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인디에프까지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죽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또 연휴입니다. 네, 다들 즐거운 연휴 되시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